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오늘은 23년도 10월 29일 오후입니다. 동방마사 1등주 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10월 29일 오늘은 정권 방송 제목은 최바닥에서 시작 주식 선물론 10배는 기본. 인생 최고의 기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하고 최바닥에서 시작 주식 선물은 10배 10배를 선물을 내려면 한 3배 정도 사가지고 3배 나는 주식을 사면 되는데 3배 나는 주식이 잘 없어요. 그러면 약세장이도 하기도 하고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박스권에 있다가 이 박스권 시세는 항상 처음 한 최소한 2단계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2단계 올라갈 때 풀로 사서 여기 먹은 상태에서 이익권이 발생된 상태죠. 거기서 또 한 번 더 박스권 돌파하면 다시 한 번 더 질러줘서 여기까지 딱 가서 한 70% 수익이, 여기서 시작 70% 수익이 나면 한 5배 정도 내외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선물로 뭐 1000만원가 탔을 때 5,000원이잖아요. 5,000에서 더블 가면 10배잖아요. 근데 10배 가는 것은 5,000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5배. 5,000까지 가서 5,000이면 5,000을 벌려면 3배 사면 1억 5천치 사가지고 30% 먹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배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배는, 아니면 10배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한 3배 사서 한 번도 청산하지도 않고 그냥 롤오버 매달 만기 연장만 해도 3배만 가면 3배 곱하기 3배는 9배잖아요. 그럼 거의 10배가 나는데 그런 주식은 진짜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가능한 장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10배는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지금 늘렸다. 최소한 몇 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 먹는 주식들은 많아요. 2차전지 주식은 아무거나 사도 내년 이맘때까지, 내년 말까지 100%는 기본 나실 거예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100%가 나면 선물로 3배 사가지고 있다가 본전만 지킬 수 있으면 지켰다가 올라가면 계속 롤오버만 하면 되죠. 이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1,000만원까지 3,000만 사가지고 더블 가면 3,000을 벌잖아요. 그럼 1,000이 4,000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100% 먹는 것은 뭐 1도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으면 1년이니까 뭐 몇 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뭐 1월 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한 두세 달이죠. 석 달 만에 1,000만원 가지고 뭐 3,000 정도, 4,000 되는 것은 1도 아니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럴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가능하다. 그 지금 매수는 많이 빠졌을 때,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을 때, 즉 20% 이상으로 여기서 빠지지 않을 때는 일단 2배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만약 10% 이내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면 3배를 살 수가 있는 선물은 1억이면 3억, 1,000만원 3,000치 사서 반대매매 안 당하고 계속 롤오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도 만들었고, 그러면 돈이 없는 분들, 1억이 지금 2,000만원, 뭐 1, 2천만 되신 분들은, 아니면 2, 3천 되신 분들은 1억으로 해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만약에 1억이 지금 현재 매매해서 2, 3천이 됐다면 이게 다시 1억이 되려면 4배를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현물 주식 같으면, 현물 주식 같으면 이것은 거의 4배 가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1억 가지고 뭐 매매해서 8천이 3천이 왔다면, 매매해가지고 3천이 다시 1,000만 내려간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1억에서 내 매매해서 3천이 왔다면, 2천이 왔다면 다시 나 1억으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방송 저 방송 듣고, 전문가는 여기저기 가입했다가 따로 다른 데 가고, 또 여기 들어보고 저기 대박주라고 생각하고 또 가고, 그러면 그게 더 깨져요. 그죠? 그렇게 대다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잃고 주식시장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1억 가지고 뭐 3천이 오더라도 마이너스 70%가 나더라도 현금으로 샀을 때 손절 안 하고 다시 1억을 회복하고 다시 2억이 될 수 있는 주식이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혼자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주식 선물은 선물계에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150개 정도 내외인데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건 몇십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기회가 왔다.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되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다수 주식은 뭐 2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 그 2년 동안, 아니면 올해 여름부터 50% 반타작 기본적으로 내려왔고 70%까지 내려온 주식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몇 년 동안 오르지 않은 주식도 뭐 빠져 있는 상태고, 하다못해 통신주까지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좌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장이죠. 지금 뭐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올해는 뭐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물론 이제 전쟁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높아지는 상태지만, 지금 중동은 석유 보고기 때문에 석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름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될지, 그 다음에 기름값이 뭐 25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러면 계속 고공행진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의 어떤 시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위기일 때는 그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한 마이너스 70% 내외가 빠졌을 때가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완전 바닥이에요. 그리고 고성장주들은 그렇게 빠지고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냥 3-4배는 기본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은 기다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소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했던 금요일에 끝난 미국장도 리뷰하고, 그 다음에 각 지표도 좀 보고 우리 시장도 보고, 그래서 주식 선물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소개도 하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장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수 먼저 보면 자, 우리 지수는 코스피입니다. 단숨에 지난 목요일날 2.7% 빠져서 미국이 나스닥이 2.5% 빠지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빠지고, 어제는 소폭 3.73포인트 올라갔는데 2302포인트.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빠져서 많이 빠졌죠. 그죠? 이렇게 반전하고 나서 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보면 여기 와서 여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나서 모양이 망치형이 딱 생겼어요. 그것도 밑꼬리가 많이 단 망치형.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판들 이상하게 요 망치형이 딱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적인 정말 특별한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는 반전을 해줘요. 이렇게 뭐 내려왔다 반전해 다시 빠져도 이것을 깨지 않고 이렇게 와서 반전을 이렇게 여기 깨지 않고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상으로 보면 A파, B파, 그 다음에 다시 빠져도 이 저점 안 깨고 C파가 끝나고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경우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회복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한두 달 동안은 행보 박스권 내 하다가 그 이후에 빠지더라도, 그래서 올해 저는 여기서 10월 24일 날 올해 12월 말까지 지수는 바닥을 찍은 듯 이렇게 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푸시로. 그랬는데 대외적인 이슈로 우리 장 때문에 그런 것보다 미국하고 중동의 문제로 이미 중동에 뭐 지상전 뭐 일부 지상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전면전은 지상군이 전면전 다 들어간 거 아니고 기갑부대 들어가서 싸우고 뭐 작전을 하는데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되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란하고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추가 하락은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이라크를 개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잠깐 출렁했다가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악재가 모두 반영되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요게 24일 한 방이 깨져서 그러면 실제로 여기 양봉이 떠야 됩니다. 양봉이 최소한 떠야 A파, B파, C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을 수 있지만 그러면 2290이니까 2250 정도는 갈 수도 반전하고 시간이 걸려서 다시 2200도 깨지고 2000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한번 두 번째 중에 두 번째에 두 번입니다. 침체권이. 그럼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돼서 올라오면 여기가 쌍바닥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올라오면 골든은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거를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2400대까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C가 등락하다가 그 다음에 큰 악재가 있을 때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을 했을 때는 이것도 깨지겠죠. 그러면 그때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점은 그렇게 보고 이게 지상전을 뭐 당장 임박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도 있고 오늘 또 뭐 이란은 최후 통첩을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도 이제 전면전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워서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란이 전면전 하기는 한 반반 정도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사실 누구도 예측이 안 됩니다.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일어날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말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처음 공격 엄청나게 처음에 선제 공격을 당했으니까 군사력도 센데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는다 하더라도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이란이 엄청 크니까 나라도 그 이스라엘 금방 뭉개뜨릴 것 같지만 이란은 핵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거의 핵이 있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군대가 워낙 세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디로 갔지 쉽게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은 뭐 전면전 해서 이스라엘 가져주고 완전히 장악한다 하더라도 뭐 계속 게릴라전은 계속 있을 거고 헤즈볼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래 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유가가 빠지고 있죠. 유가가 83도 빠지고 있어요. 그럼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중동이 전쟁이 붙었는데 유가가 막 그래서 전쟁부터 이제 중동전 확대되면 이스라엘에 석유도 안 팔고 세계적으로 막 이스라엘 편든 나라한테 석유를 수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중동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과거처럼 유가의 중동의 경쟁력이 중동의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옛날 이라크 전쟁에서도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 올라갔죠. 이제 뭐 이란 중동 말고 베네수엘라라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석유 생산을 많이 하는데 얘들이 워낙 생산 강국가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미국이 자금을 지원해서 재개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것도 많이 비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자기들도 이란도 석유 수출이 막 덜 되니까 쉽지 않은 것 선택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미국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는 자 나스닥은 지금 현재 우리랑 비슷하게 거의 같죠. 우리 24일로 봐 얘들 뭐 26 얘도 25일로 이렇게 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나스닥도 이미 여기서 나스닥은 조정이 들어간 거죠. 9월 달부터 9월 10월 달 끝에 또 빠지고, 그래서 9월 10월은 저도 이제 계속 미국은 안 좋을 거라 보고, 우리나라는 10월 중순 이후 한 10월 16일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저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가 아니라 10월 중순경에. 그런데 9월달 8월달부터 저는 8월달부터 주식은 빠져서 우리나라 주식 9월과 10월은 미국 주식은 안 좋게 빠질 거다 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0월 중순부터 반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 계속 했었죠. 근데 10월 초에 중동전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좀 틀렸는데 그래도 지금 지난 거래 발생해도 이미 나올 건 다 악재는 나온 상태고 호재가 없을 뿐이지, 뭐 금리 5% 가는 것도 미국 금리 당연히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주 23, 24일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으로 봤는데 아직은 바닥 징후가 정확히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나스닥은 12평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럼 중심선이 11,270이에요. 제가 12,000 초반은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9월달에 8월달에 12,350이 중심선이잖아요. 그럼 중심선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기본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12평선 찍어야 되는 거고요. 찍었으면 현재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11월부터 돌려줄까?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11월 달은 그나마 한 십자봉 정도나 아니면 양봉이나 뜨지 않을까. 그럼 12월 갔다 다시 1월 달 또 다시 1월 2월 달 다시 안 좋고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나스닥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주봉 차트로 보시면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저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가일 침체권 왔기 때문에 침체권 왔을 때 처음 침체권 오면 또 반전도 해주죠. 잘 안 빠져요. 침체 왔다 갔다. 물론 여기 침체권 오면 빠졌다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여기 왔으니까 62편서 와서 12,100 초반에 왔으니까 뭐 한 오면 또 반전했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불안한 장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게. 우리 미국의 7개 기업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저께 인텔 주식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저께 인텔은 9% 실적이 괜찮아서 그런 거죠. 경관 실적 덕에. 그 다음 아마존도 6% 올라갔어요. 아마존닷컴도 6%. 그래서 내려갔다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게 갭 상승해 버렸죠. 이렇게 8% 나왔던 초대형주가. 그래서 이 기술주 상승이 커서 나스닥도 올라가다가 플러스 나다가 음봉 준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 음봉 준 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빠지죠. 366달러에서 329. 마이크로소프트는 경기가 침체돼도 구독 경제로 오피스, MS 오피스 구독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현금 창출력 아주 좋으니까. 불경기에 대안주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고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기도 하고요. 제가 아마존이라든 인텔이라든 애플이라든지 애플도 사지 말고 아마존도 사지 말고 인텔도 사지. 인텔은 뭐 엔비디아 사면 되니까 인텔 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주 뭐 이런 플랫폼주를 사려면 구글인 알파벳도 사면 안 되고 어묵을 사면 돼. 마이크로소프트만 사시라 앞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주는 엔비디아만 사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살면 테슬라만 사라.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안 빠지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빠지죠. 그죠? 저희도 260달러 내면 50 다 팔았어요. 제가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다. 그럼 뭐 저는
5월달에 여기서 사라 그랬으니까 160달러, 150달러. 사면 200달러 무조건 가는데 3배 간다. 300달러가 목표니까 이미 100달러부터 시작할 때 100달러부터 올해 여기 시작할 때 수탁 이야기했죠. 좀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뭐 돈 내고 하는 아카데미는 정확히 종목 추천하고 이렇게지만 뭐 저는 그냥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 방송 할 때는 그냥 대충 이야기해 주죠. 여기 100달러 최악의 경우에 100달러에서 여기 왔을 때 한 95달러, 3달러가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이 최저가 예측이 된다. 올해 초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여기 왔을 때도 생방송 회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면 일단은 이거는 반전만 하면 200달러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 여기 왔을 때도 200달러 그랬습니다. 120달러 이렇게 왔을 때 200달러 일단 목표고 정확히 217달러 갔어요. 그 다음에 조정받았죠. 이렇게 2월부터 계속 조정되고 여기 4월 5월부터 조정받았지만 이게 그래 조정받은 200달러 160달러 정도 때 오면 152달러까지 갔어요. 오면 다 이건 다시 300달러 정도 내외를 찍는다. 300달러. 그럼 300달러 다 팔아야 된다. 이것은. 그리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346달러를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면 346달러 500달러 가면 목표가다 500달러. 그 다음에 조정받고 장기적으로는 1000달러도 당연히 간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500달러 가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주식은 엔비디아는 300달러 초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10달러 정도 이 고점 346을 깨고 315달러 내외 정도는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당장은 다시 올라가고 안 빠지더라도 내년 1, 2월 달 정도에 이까지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나스닥도 별로 안 좋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도 187달러는 당연히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테슬라에 팔아놓은 거를 현금 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나중에 뭐 엔비디아는 많이 빠지면 사면 되니까요. 또 엔비디아도 내년 봄에까지 2월 정도까지 3월 정도까지 300달러 초반 정도 380도 깨지고 350도 깨져서 오면 그냥 사면 뭐 2배는 기본이고요. 또 길게 25년 동안 2년 동안 3배 정도는 날 수 있는 주식이다. 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해외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 샀다면 1개 팔아가지고 있고 2개는 뭐 계속 갖고 있다가 밑에도 사면 되죠.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뭐 살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외국은 그렇게 가면 되고. 그래서 테슬라도 조정받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영업이익률도 줄었고 이익이 줄어서 급감해가지고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익이 한 30% 줄어도 흑자나는데 지장 없습니다.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전년보다 늘어나고요. 그리고 테슬라 CEO가 물가도 높고 내년에도 높은 장기적으로 높고 금리가 그래서 멕시코 공장 가동을 지금 당장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물가가 높아서 이자가 높아가지고 차를 바꾼다든지 차를 사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특히 테슬라는 이제 대중화를 비싼 자동차였죠. 그동안은 모델 3도 뭐 6천만원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내려가 4천만원대가 내렸는데도 일반 자동차보다는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주식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해요. 아무리 장기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장기 투자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분들이 주식을 자 여기서 엔비디아 되거죠. 여기 샀어요. 이제 200달러 300달러 샀어요. 그러면 여기 살 때 여기서 벌써 주식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사면 금방 주식이 올라갈 거 막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장기 종목 주식이 좋더라도 구조적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도
가다가 반타작도 나고 막 마이너스 70%도 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갑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1등주인 삼성전자도 IMF 때 60%대 빠졌고요. 2008년도도 50%나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2022년도도 거의 50%나 빠졌잖아요. 96,800에서 51,80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반타작 됐죠. 그죠? 그 지금 반타작 $700 왔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707만원 정도 내요. 그러면 9만원, 8만원 사신 분들은 전혀 이게 8만원, 9만원 삼성전자 사놓고 안 빠질 거라 생각해요. 좋은 주식이니까. 주식은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이 좋을 때는 막 꽃좀 막 가다가 또 유동성이 축소되면 또 내려오고 그래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제품도 찍어내야 되고 또 팔리다가 안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혁신을 해가지고 또 팔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업들도 역경도 헤쳐나가면서 주식 기업이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펀더멘트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했다고 주식이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니까 계속 올라가가지고 $1,000 가고 $10,000 가고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유동성이 있다가 하다가 유동성이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죠. 이것도 마이너스 70%까지 빠졌죠. 346에서. 그럼 엄청난 사실 기회 아니면 가만히 들고 있어도 회복하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돼서. 그럼 회복됐을 때 팔든지 아니면 밑에 더 사든지 아니면 정확히 현금 여기 팔아서 현금 갖고 있다 하든지 여기 팔고 현금 갖고 있다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은 뭐 세상에 돈 다 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은 뭐 매매할 때는 본인들이 차트나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지만 장기 투자 종목인지 아닌지는 다릅니다. 이 엔비디아도 $500 가도 이게 다시 $100 와도 이 $500는 반드시 언젠가 돌파해요. 몇 년 안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통제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매출이 줄고 해도 이 반도체는 AI 반도체 관련된 건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중국에 줄었더라도 다른 데로 팔면 되죠. 시장이 커지니까. 중국 시장의 매출액 20%인데 지금 10%까지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 10%가 중국이 뭐 5%까지 준다 쳐요. 그죠? 그럼 나머지 5%는 어디서 다른 나라에 메꾼다 못 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매출은 또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기술주들은 엔비디아가 뭐 금리가 높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현금이 많은데 우리나라 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설 증설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저께 경제지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3.8로 발표됐어요. 그러면 지난달 발표된 거 67.9예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빠졌네, 둔화됐네. 그러면 경기가 조금 식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63보다는 상향이 됐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이제 3.2% 됐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동안 기대된 인플레이션을 조사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발표된 건 3.2였었거든요. 3.2%. 예비치 3.8보다 근데 앞으로는 4.2까지 1년 뒤에까지 4.2로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물가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높은 상태 이어진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물가 오래 지속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좀 위축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아직까지 물가가 잘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중동에서 유가도 상승 요인이 계속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내년에 고물가가 이어지고 경제 침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건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침체, 미국의 경제도 결국 중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가가 높아서 경기 침체도 이어질 거다,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미국은 또 그걸로도 주식도 빠지고 물가가 높아서도 긴축 우려도 빠지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경제 지표가 확실히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도 5% 내외 이렇게 와 있는데, 만약에 내년 1, 2월 달에 저는 다시 안 좋게 보는 것은 올해 저점이 있으면 그것도 깨졌다고 올라가고 미국 경기 침체로 확실히 가지 않을까. 그럼 경기 침체로 가서 회복이 안 된다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가면 침체가 이어지고 오래 가겠죠, 그죠? 근데 충분히 지금 미국은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견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은 뭐 하루도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오줌 시장은 막 하루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40-50포인트는 뭐 그냥 개파락에서 빠지죠. 그러면 투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한 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하면 반등할 때 크게 반등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 메리트는 아주 높은 상태다. 지금부터는 내년을 위해서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내년 장은 정확히 예측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업종이, 올해는 뭐 2차전 양극재 다 갔잖아요. 리튬주 다 가고 AI 반도 다 갔어요, 그죠? 이렇게 뭐 섹터별로 다 갔는데 그 좋은 섹터, 양극재 섹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양극재 관련된 주식 중에서도 일부만 오를 거고 많이, 음극재 관련된 주식도 오를 거고, 반도체, AI 반도체도 일부만 오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은 소외가 계속 될 거다. 리튬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올해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런 거 다 추세 하락. 그리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상승했다가 또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이제 2차전 양극재도 이제 바닥권에 거의 와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 S대 40만 정도 왔는데 LG엔솔도 마찬가지고 60만 원이니까 40만 원 왔으니까 한 35% 내에 빠졌잖아요, 둘 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40만 원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41만 원대 없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약하면 10% 반등하고 강하면 일반적인 20% 반등해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 S는 48만 내고요. LG엔솔도 46만 원 내까지 반등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이 하면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중동의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어저께 올라갈 때 삼성 SDI는 수급이 워낙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파는 게 줄어드니까 이게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이렇게 장기 투자자를 좀 많이 샀죠. 이렇게 사도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원래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비어 있는 주식 중에서 이제 장기 포트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외국인만 다시 들어오면 쉽게 올라가는데 기간이 그렇게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 20% 정도 갔다가 다시 눌림목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8만 정도 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자, 이게 이제 주식이라 시세란 게 늘 비슷한데
요까지 왔어요. 그죠? 다시 내일 눌림목 줬다가 이것을 안 깨지고 턴하면 여기서 주식 선물로 4배 사버리면 돼요. 3배, 4배. 2배는 여기서 사도 40만 초반 여기 왔을 때 2배 샀을 때는 마이너스 18% 가야 반대매매니까 1000만원과 2000만 사면 그게 마이너스 18%는 당장 내려가지 않아요. 그죠? 내려가지 않을 걸 보이고 그러면 해치 계좌가 없더라도 여기서 내려왔다 턴할 때 2배를 일단 사고 그냥 롤러범 한 상태에서 다시 안착하면 여기서 한 배 더 사서 3배를 사가지고 계속 롤러버 하면 다시 내년에 아무리 안 간다도 이 가격까지는 옵니다. 내년 이건 돌파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40만원에 초반에 사서 60만원이 40, 60, 50% 정도 70만원이면 거의 70% 내외 요 75만원일게요. 이렇게 80만 근처까지 간다면 이 주식은 현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했지 매매할 수만 있는 거래를 좀 차트보고 할 수 있으면 다시 이 주식은 여기 박스권 상당 70만원 정도까지 온다면 70만이면 45만에서 25만이라는 거죠. 그럼 60% 정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4000 정도 내외가 됩니다. 3배 정도 샀을 때 1000만원과 3, 4천이 와요. 기본. 그러면 그 다음 만약 여기 한 번만 성공하면 3배 사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60만원 이렇게 55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50만 이상 왔어. 40만 초반 중반에 사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 주식은 선물 1000만에 3000만 샀으니까 계속 롤로버 매달 한 번만 롤로버 만기 연장만 하면 돼요. 갖다 내려오든 뭔 상관있어요. 그죠? 계속 1000만 가지고 3000만에서 연장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선물 이자가 한 푼도 없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남의 돈 2천만원 내 써가지고 만기 한 번만 롤로버 딱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실적 좋아서 만 2년 동안 만 1년 동안 이거 돌파 아니면 이거 돌파하면 100만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120만원 3배 아니에요? 만약에 90만원만 가도 2배기 나오기 때문에 100% 나오면 2배 나오면 기본적으로 6배죠. 3배 사면 3인 6 1000만 5천 되잖아요. 그죠? 1억이면 5억 되는 거고 뭐 1억 주식 선물은 언제든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최대 3천 정도 하고 뭐 자금이 10억 있는 사람 1억 해서 날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1억 해도 되지만 1억 정도 된다면 평균적으로 1억이라 내 주식하는 자산이 아무리 많이 해도 주식 선물을 3천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죠? 3천 이상 해도 돈 되면 빼서 갚아야죠. 갚는 게 일로 빼면 주식 선물은 원금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날려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매수 위주로 하는 것은 내려가면 거의 다 엄청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도 내 돈은 물어넣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많은데 매도 있잖아요. 매도 쳐서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 쳤어. 10만원에서 얼마 왔어요? 8배 왔잖아요. 내가 12만원에서 1000만원 3000만원 사 이익만원 계속 롤로 팔아. 그럼 60만원 가면 얼마예요? 6배 나니까 5배 나니까 3배 15배 난다. 1000만원이 1억 5천이 된다. 이때 2017년도요. 12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20만원 그때 2년 반도 안 갈 때 롤러보험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계좌를 보고 1000만원이 W 한 4, 5천 되니까 다 팔아서 없어요. 또 돈 더 사고 그러면 안 돼. 계속 롤러보험 그러면 이렇게 1000만 1억 5천 됐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1000만 1억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롤러보험 계속 하면 되죠. 올라갔다. 여기서 샀다면 올라갔다. 내가 뭔 상관 있어요. 롤러보만 계속하고 250만 갔으면 20배 갔다. 그럼 1000만원이 3배 샀으니까 60배가 수익이 되는 거죠. 1000만원 5억 되는 거잖아요. 6억 5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동안 1000만원 가지고 10년 5억 벌면 노후 대비 다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주식 선물은 인생 역전이 되죠. 근데 지금 그런 기회가 어느 정도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제 해지를 하면 되는데 해지가 잘 안 돼요. 이게 주식 선물 해보면 매수 위주로 하면 해지가 같은 주식을 해도
정확하게 해도 뭐 여기서 매수 1,000만원 가지고 매도 1,000만원 치고 그랬다면 내려오면 아무 돈을 못 버니까 제로잖아요, 그죠? 매수 100만 손해나면 매도 100만 이익이니까 제로예요, 그죠?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어쨌든 예측을 해야 되죠, 추세. 포지션 거래를 해야만 뭐 대박이 터든지 쪽박을 타든 둘 중에 한 개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하는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했으면 당연히 매도는 100% 이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80만원 매도 쳐도 40만 50% 수익이죠. 50% 반타작 때도 100%는 있을 수 없잖아요. 80만이 제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매수는 40만에서 200, 150, 100만 올라가면 3배 올라가죠. 110만 가면. 그러면 나는 1,000만원 가지고 2,000만치만 투자해도 3배 가면 내 돈은 6천만, 5천만 날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50% 손해나면 2천, 1,000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배만 사도. 그 돈 날리면 내 돈, 내 투자한 돈 날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메꿀 수는 없는 거죠. 몇 배 가면. 계속해서 가도 집안 가산 탕진해요. 그죠? 그래서 옵션도 그렇고 매도를 선물은 매도는 손해가 무한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계속 지켰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장기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를 장기로 해야 되죠. 매수는 몇 배를 먹어서 천정이 없잖아요. 매수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매도는 100%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없어진다면 실제로 그렇게 안 나니까 매도론 해서는 큰 돈은 못 벌어요. 그죠? 용돈 벌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매수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깨면 1,000만 가지고 뭐 1,000만 제로 됐다가 다시 돈이 마련되면 1,000만 거 딱 그거 깨먹은 거 일도 아니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주식 선물은. 자,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만 남아도 100만 원 10배 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100만 원과 300만 원 사가지고 3배 가면 1,000만 원 바로 되잖아요. 그럼 왜? 요건 지금 더블 가잖아요. 만약 고점 회복하면 더블 가니까 한 배 오르잖아요. 100%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 3배 200% 샀으면 3배 샀으면 1,000만 원이 3,000 되는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3,000 샀으면 3,000번이가 1,000이 4,000 되네. 그죠? 그럼 1,000이 4,000, 100이 400만 되니까. 그런 걸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또 400이 1,600 되잖아요. 그렇게 100만 원만 남아도 1,000만 해보면 되는 게 선물이에요. 그죠? 주식 선물이나. 그래서 주식 선물은 절대로 단 몇십만 남아도 주식 선물 계약이 한 계약으로 있어야만 계좌를 청산해서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인조인가 시대 모든 거에 내가 선물 계좌에 1,000만 가지고 다 날려먹고 50만 밖에 안 남았다. 요 계좌 없애지 않고 만약 50만 가지고 있으면 매달 삼성전자가 7만 원이면 14만 원 집어넣고 주식 선물로 삼성전자 선물로 주식 선물 한 계약씩 사라. 그러면 70만 원씩 사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다가 반대면 나갈 것 같으면 돈 넣으면 되잖아요. 내가 14만 넣어서 한 주 샀으니까 그럼 반대면 나간다면 5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하면 1억 버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면 쉽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배워야 되니까 그것은. 자,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워낙 많이 빠졌는데요. 앞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다르게 될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현재 마지막으로 양극재가 계속 빠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채까지 빠졌죠. 왜냐면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투자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항암 관련된 기술 수출을 많이 한미약품처럼 많이 했다가 기술 수출 취소되고 하니까 엄청 빠져가 있었잖아요. 3번 됐는데 지금은 투자를 축소하고 고금리 때문에 투자를 축소하고 뭐 그러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시장은 총액 기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리튬이라든지 메탈이라든지 이 가격에 의해서 영업이익의 격차가 등락이 심한 주식이 양극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세력채는 리튬이나 이런 메탈이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가격이 40%를 차지하니까 비용에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가 그대로라면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뭐 연동이 되니까 그 연동돼서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 한 개 2천만 원 하다가 배터리 하나에 들어간 게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간 게 1,5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1,500이 1,2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다운돼서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 전부 다 애널리스트 예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 코로나 와가지고 전기차 모두 생산 제조업체 못 들어가니 그래서 전기차도 같이 빠졌어요. 많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전기차 비싼 자동차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재고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생산이 안 되는데 생산 별로 못했는데 재고가 별로 없어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재고가 없어요. 근데 뭐 안 팔릴 거가 재고가 쌓일 거라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주식이 빠지니까 온통 부정적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거 음극재들은 요즘 가장 세죠. 음극재는 가장 세요. 세고 특히 요즘은 공매도 했던 종목이 많은 주식이 세죠. 반등할 때. 자,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하고 새로운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수술해서 완전히 바꾸겠다. 지금 정책이 근거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완전히 정지되진 않았어요. 공매도를 다 전면, 외국인분 전면 금지를 시키고 기존에 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대수술하고 개인도 같이 외국인처럼 똑같이 기관들처럼 공매도 제도가 똑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개인들은 더 죽을 수도 있는데 매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공매도 자기들 판처럼 되진 않겠죠. 자, 왜 공매도가 만약에 전면 금지된다면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들은 세력이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올라가도 공매도를 못 치니까 그러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서 대수술을 돼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나올까 시간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한 6개월은 걸리겠죠. 새로운 제도 만드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나는 매수한 세력이 성장주예요. 고성장하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져. 그럼 공매도 많이 100만 더 쳐놨어요. 그럼 나는 빠르게 100만 주를 사서 계속해서 사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 내가 2배로 올렸어. 그럼 2배 공매도 세력은 다시 한 매수를 못하면 위에서 사놔야 되죠. 그럼 위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 세력 올리면 위에서 공매도 세력이 다시 쫙 커버린 재매수 해줘야 되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랬죠. 그렇게 한 게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간 게 그런 거죠. 결국은 위에서 손절하고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탐욕이 공포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잘 안 해요. 원래는.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매도 친 거니까 100% 지금 내려와 봤자 매도 쳐서 한 30% 50% 먹는데 더블 가버리면 공매도에서는 더블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2배, 3배 가면 3배가 손해나는 거예요. 자, 1억 정도 있는 사람이 내 이 주식을 현물로 1억을 샀어요. 근데 주식 2천만치를 공매도 쳤는데 요게 5배 가면 5배 올라왔어요. 2천만 가지고. 그럼 1억이 손해하네. 그죠? 실적 8천 손해. 그럼 1억이 장기 투자하는 효과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 5배 가면 이건 5배도 되잖아. 이걸로 다 까먹는데 여기서 또. 그래서 적게 해도 이게 장기로, 물론 장기도 올라 같은 주식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없이 현물이 없이 공매도 친 놈들은 내 자산이 20%밖에 안 했는데도 내 자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로 공매도를 엄청 계속 친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펀드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성 제로가 나온 주식들이 공매도를 많이 친 주식들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지금 LG엔솔은 공매도 주면 삼성 S는 공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매도 많은 건 SK이노베이션, 롯데는지 SKC, 이제 SK 최근 들어가고 LNF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23년도 말기 24년도는 올해 같은 양극재는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은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양극재는. 그래서 올라가 봤자 과거처럼 뭐 이런 것도가 금방 435점 돌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해드렸듯이 미리 이야기해드렸죠. 요거 60만원대까지도 온다 그랬잖아요. 포스코 에코프로도. 그 다음 포스코 푸치엠 제가 40만원 깨지면 28만 찍는다 그랬죠. 지금 25만 8 이제 23만 내 지금 잘 찍었어요. 23만 왔어요. 그죠? 나중에 포스코 푸치엠 이것도 LX 에코프로 BM도 저 위에 있을 때 내가 28만 내려가고 그 다음 23만도 깨졌잖아요. 그죠? 이거 18만 정도 가야 돼요. 그죠? 15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올해 작년부터 실적이 올해 감액돼 가지고 음극재들이 전부 다 70% 빠졌으니까 양극재도 다 70% 빠지는 거 빠지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1분기부터 요 음극재도 1분기부터 올해 워낙 1분기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1분 전부 다 실적이 플러스가 나는 거죠. 턴어라운드 돼 플러스 나니까 시세는 훨씬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양극재 빠지는 그 금방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주식은 한번 빠지면 시간이 또 필요해요. 가격 하락 그 다음에 행복 그 시간이 최소한 1년은 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함부로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도 되지만 주식 선물로 사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직 매도 세력이 그렇게 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올라간 주식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10월달 지금인데 이제 11월부터는 내년 1월 중반까지는 24년도에 실적이 플러스 턴어라운드 나빴다가 좋아지면서 앞으로 고성장주들은 추세적으로 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바닥에서 사서 좋아지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30일부터 요걸 하잖아요. 그죠? 아카데미를 하는데 보시면 1년여 동안 84배 1000만원 가지고 8억 4천 제가 만들었죠. 5배 내고 또 다시 2~3배 가는 주식 사가지고 매매도 안하고 거의 보유만 했는데도 그래 실전계좌 그렇게 수익 내가지고 돈을 찾았죠. 위에서. 자, 대시세 저는 발약근에서 시작해야만 매수는 뭐죠? 매수 진입해서 추세 포지션 거래한다는 것은 바닥에서 시작한 가장 좋습니다. 실패 없는 주식 선물 10배고 10배 낳는 비법을 알려드리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 또 주식으로 반에 반타작 되신 분들 1억 가지고 한 3천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이걸 1억까지 회복할 수 유일한 방법은 단 1000만이라도 주식 선물로 한 3배 정도 사서 3천만 사가지고 가면 2천만원 현물 주식 그대로 갖고 있고 1000만이라 빼서 주식 선물로 3배 정도 사서 본전만 이상 되면 계속 롤오버 해가지고 가면 1년 정도에 한 3배는 납니다. 최소한. 그럼 3배 나면 3배 사서 9배잖아요. 1000만 가지고도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8천 정도까지. 현물 2천 있어요. 2천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이 지금 왔으니까 제가 요걸 하는 거예요. 지난 이제 9월 말에 10월 달에는 9월 말에는 현물 주식으로 10배 내는 거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였어요. 10배 내는 건 이제 했고 이제는 선물은 더 빠르니까 10배가 선물은 1년 동안 주식 선물로 1000만원과 1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게 채받아서 사고 그냥 롤오버만 하면 되는 거죠. 본전만 지키는 방법 알려주면 그것만 실패 없이 연간 10배 내년까지 기재사 투자법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다. 주식 선물 모르신 분들은 기초 강의 유튜브 어디 보고 주식 선물 계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하니까 상강입니다. 뭐 이거 뭐 상강 안 해도 돼. 상강 할인은 없고 99만이지만 이제 요번에는 이제 사면 어떻게 마디는 어디서 청산하고 다시 재매수를 아니면 청산 안 하면 어디까지 가면 무조건 익절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 다시 오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마디 매매를 가르쳐 주면서 해칭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최초 진입하면 만약 3배 샀어. 1200, 3000. 어디에서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하든지 그거는 반드시 해도 사자말도 올라가면 가장 좋고요. 현물은 그냥 뭐 샀는데 20% 내려가도 1000만 가지고 1000만치 샀는데 20% 내려가도
30%는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저기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면 되죠. 한 2번 정도 매매하면 1000만원과 10배가 나오는데, 선물은 손해남 최초에 사가지고 먹어야만 들고 갈 수 있어요. 손해나면 돈이 금방 까지니까. 1000만원과 3000 사가지고 10%면 300 손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 받아들여서. 이번 주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사겠죠. 수요일부터 목금, 이번 주 수목금에 아카데미 듣는 분한테 문자로 1000만 가지고 한 배 1000만 사고 또 1000만 한 3번 정도 진입해서 싸서 손절하지 않을 정도 영역에 사서 롤러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선물을 어떻게 인생 역전하는지. 이 종목 저 종목 매매 중독 호승설 현장이 70% 수익 한 번이면 5배고요. 두 번이면 25배예요. 이거 내가 실전 해봤기 때문에 그냥 1000만 가지고 제가 1000만 가 그때 3000 사가지고요. 1000만원과 3000 사가 조금 안정되게 4000만 사가지고 4배 사가지고 1000만원 3000 샀어요. 대한유화입니다. 제가 10만 8천부터 회원들한테 추천했는데 11만원 정도 초반까지 그날 거의 올라갔다가 제가 14만 3천원에 3배를 샀어요. 2020년도 9월 중순에. 그러고 나서 16만원 정도 갔을 때 10% 올라갔잖아요. 14만원에서. 추세가 가겠구나. 가다 눌림목 확 줄 때 다시 한 배를 더 샀어요. 1000만 4000만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2만원 3만원. 그러면 14만 사가지고 7, 8만이니까 얼마 안 되죠. 60%, 70% 정도 수익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70% 딱 먹고 나오니까 계좌가 1000이 4300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합류를 14만 사가지고 23만원에 팔았는데 아니라 내가 38만원 간다 그랬거든. 실제로 38만원까지 가만히 있어도 3배이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4000 산 게 1억 2천 되는 거예요. 그죠? 1억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13만 갔잖아요. 그죠? 제가 38만 거 다 우리는 전략 매도해서 나머지 10% 남은 것도 38만 다 팔았어요. 제가 정확히 봐드렸죠. 그때도. 그런데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가만히 뭐 전문가니까 매매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봐. 여기서 우리는 연월 샀잖아요. 연월. 시가 11만 8천 시켜주셔야겠죠. 그죠? 내가 11만 8천에 문자 11만 8천인가? 9월 7일 날 월요일이에요. 11만 9천에 12만 초까지 다 샀나?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 들어간 거야. 여기서 들어간 여기 들어가서 다시 요 16만이잖아. 그죠? 요 16만. 요 돌파할 때 17만 가서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여기서 다 팔았으니까 1000만이 4600인데 여기서 안 팔고 있어도 여기 가면 4000이 더 버잖아. 그죠? 그럼 1000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실제로 여기 한번 여기 돌파하면 또 사면 되잖아요. 사고 여기 돌파하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가지고는 한 2억은 됐을 거예요. 요까지. 왜? 3배가 가니까. 3배 가면 무조건 5배 정도 나요. 3배에서 5배. 3배 가면, 3배 가면 거의 100배가 나요. 3배가 5배. 거의 50배에서 100배가 나요. 중국 한마디에 지르면. 그래서 여기 38 목표, 처음부터 38 목표가에서 최종 목표가 정확히 갔다가 우리는 최종적 38만에 팔았는데 사람들 그때 내려오니까 막 60만 가는 사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안 하고 그죠. 자 그런 거고 이건 거래가 적어서 우리는 뭐 많이 못 사서 그렇지. 그래서 요 주식 선물 아카데미 하니까 여기 결제하기 누르면 하시면 되고요.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유튜브 화요일날 아카데미 하는 광고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